존경하는 이주영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광역시 남구갑 출신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4회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삶과 운명을 달리하신 55분의 순국 용사 여러분에게 한없는 존경과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답변 중에 정경두 국방장관께서는 2010년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서해상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 충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도 북한의 도발을 남북 간의 충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있었던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안함은 피격된 것이고요. 서해에서 벌어진 일들은 북한의 도발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왜 대통령께서는 서해 수호의 날에 행사에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네, 일부러 안 가신 것은 아닐 테고요. 오늘 대구에서 있었던 물의 날과 로봇 산업 현장을 가시는 것의 일정을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는 해외 순방한다고 참석 안 했고요. 오늘은 퍼포먼스 협동 로봇 퍼포먼스 행사장에 참석하신다고 그래서 참석을 안 했는데 2시부터는 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는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을 모시는 국무총리나 내각의 자세가 아니라 그는 충분히 행사의 성격상 대통령께서 참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김정은 국방위원장 눈치 본다고 참석 안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서해에서 희생되신 용사들에 대한 본인의 애통한 심정을 오늘 SNS에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께서 존경하신다던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남북 통일에 대한 집념을 갖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는 남남 갈등을 없애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살아생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정치적 화해를 위해 당시 박근혜 당대표와 화해를 하셨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적폐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전전 정부 인사들이 투옥되었는데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8.15 광복절에 대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법률적으로 형이 확정돼야만 사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아직은 아닙니다만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법률적 요건이 갖추어지면은 사면을 건의할 용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제가 미리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고로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두 분 전직 대통령이 지금 불행을 겪고 계시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고발됐거나 기소됐거나 그런 일은 아닙니다. 탄핵은 그 이전에 있었고요. 그건 아실 겁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안갚습니다. 이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은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적폐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요,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대통령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나온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탄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후관계는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떤 대책을 지금 미세먼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노후 석탄 발전소의 내기의 폐쇄,
또 비상저감 조치를 취할 때는 가동의 제한, 경유차의 감축, 일부 차량의 제한, 일부 지자체 생애직원 차량의 제한이 주된 대책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나 유치원, 특수학교 같은 이런 곳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등등을 하고 있고, 국회에서 지난주에 미세먼지 관련법을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추가로 가능해지는 조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하면서 미세먼지와 줄이는 것과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미세먼지가 없는 최고의 경제성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원전은 줄이고, 또 지금 LNG라든지 화력, 석탄 발전은 더 늘리고, 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삼척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또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다. 또한 온 산천을 지금 산천을 파헤쳐서 태양광하고 하는 이거 용납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탈원전이 반헌법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굉장히 맞는데, 저는 탈원전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주장이 많습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요, 탈원전이 올봄 미세먼지의 원인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말씀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전 발전량은 늘어나고 있고요. 2024년까지 발전 설비와 발전량이 계속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줄었어야 오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소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전 정권에서 11기의 인허가를 끝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의 답변이 틀리는 거 말이죠. 2010년도에 원전 가동률이 80%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60%대 65% 정도로 낮춰졌습니다. 그런데 원전이 지금 줄은 그 부분을 미세먼지가 많은 LNG 석탄 화력을 더 늘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에 전혀 반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제가 답변하라 할 때 맞아요. 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2009년도에는 4대강 사업을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최운열 의원 같은 의원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이렇게 파열음이 나오는데 이제 탈원전 정책을 재고할 그런 시점이 아닙니까?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우선요, 원전 가동률이 지난해 낮았던 것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 부실공사에 따른 원전 정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랬던 것이고요. 그건 원전 안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영길 의원님, 최운열 의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여쭤보니까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이라면 정부의 정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가동률이 줄은 거는 운동권 그 원전 관련 책임자들이 의도적으로 지금 보수 안전을 명목으로 해서 가동률을 줄인 겁니다. 그 국민들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전 안전을 위한 것이 어떻게 거짓말이겠습니까? 오늘 국무총리가 말하는 것은 저는 거짓말로 저는 생각합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으로 지금 두산중공업에 배보상을 해야 할 부분이 한 4,950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선 신한울 3, 4호기는 법적으로 공사가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 개시 절차 전에 업계의 관행대로 뭔가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지방과는 중앙정부 손배송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중앙정부와의 사이에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가 아니고 기업이 지금 죽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계속 협의만 할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이제 3년째 들어왔는데 아직도 협의할 거예요? 그 문제는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총리님. 네. 홍남기 부총리가 국무조정실장 할 때
신한울 3사 고려 5기 공론화위 활동은 그때 공론할 때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한한다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공론화를 다 마쳤다 이 말하고 전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예, 공론화위원회가 원래 출발할 때의 취지는 지금 이 말씀이 맞습니다. 신고리 5, 6호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공론화위원회가 결론을 내기를 신고리 5, 6호기는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좋겠다. 다른 원전은 건설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도 분명히 지난번 공론화는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한한다고 그렇게 공론화에 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신규 원전 6기를 그 당시의 공론화의 여론조사로 밀어붙이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반헌법적이다, 반위헌적이다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여기 김부겸 장관이나 박상기 장관 두 분은 청와대의 청원에 따라서 버닝썬이라든지 김학의 사건 등 이거 지금 조사에 착수한다 했는데 왜 제1야당이 지금 44만 명 넘는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했는데 왜 이거 답변을 안 해요? 이거 왜 청와대가 분명히 20만만 되면은 넘으면 대통령이 답변하게 돼 있잖아요. 왜 이거는 답변 안 해요? 네, 관계 비서관실에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인데 좋은 것만 하고 나쁜 거는 답변 안 하고 말이죠. 아니 버닝썬이 정부한테 좋은 것인가요? 자, 총리는 자꾸 의원의 얘기에 말꼬리를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랍니다. 여쭙는 겁니다. 산업부가 심야 경부와 전기료를 5%에서 10%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국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는 5% 내지 10% 지금 인상한다고 해서 온 지금 기업이 지금 비상사태인데 그거를 국무총리가 아직 몰라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얘기가 작년 폭염 때부터 나와서요. 그 문제를 검토하면서 국민의 전기료 부담 총량이 늘지 않는 방법이 뭘까 등등을 궁리하고 있는 것이지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부는 심야 경부와 전기료를 5%에서 10%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에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신문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네, 신문 다 믿지 않습니다. 저는. 산업부 발표에 의하면은 네,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산업부한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보도라 그러셨는데요. 네, 보도가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에 발생한 포항 지진이 자연 재난이 아니라 정부의 국책 사업인 지열 발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특별 재정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재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 법적 판단을 보고서 정부의 대응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의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국가의 정책에 대한 엄청난 저는 피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재욱 의원께서도 지난 지방선거 전 울산시장 선거 경찰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김태우 전 수사관도 지방선거 전 울산시장 수사 동향 보고서를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청와대가 야당 광역단체장을 사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 총리는 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네,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언론에 다 보도가 됐는데 그거를 국무총리가 엄청난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 뭐예요? 조금 전에 행정안전부 장관도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 이런 문제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행안부 장관도 보고받지 않은 것을 총리가 일부러 쫓아다니. 어떻게 광역자치단체장이 경찰 수사를 받는데 공천 받는 날 압수수색을 당하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고를 안 받고 국무총리도 모르고 그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법적인 절차에 따른 수사를 글쎄요 총리까지 보고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지금 이제 야당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세요? 어느 정도 국민 상식선에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모르니까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국무총리로서 국회에 대한 정당한 답변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바라십니까? 총리님.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관리를 지휘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민주당의 대선 특보 조혜주가 임명됐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보기로는 이분이 캠프의 역할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선거관리 쪽의 기간이 훨씬 네? 길었다. 선거관리 쪽의 업무 기간이 훨씬 길었다. 그리고 캠프에서의 역할은 별로 없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럼 뭐 별로 없었다는 거는 별로 있기는 있다. 이걸 오늘 인정하는 거네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보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 별로 역할을 조금이라도 했는 걸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총리님, 허위 가장 보도가 난무하지 않도록 방심위와 선관위 등 관련 부처가 합동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지금 같은 허위 조작 정보의 범람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심이나 관계기관들이 더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단지 법적인 제약은 있다는 말을 늘 듣고 있습니다. 저도 불만입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오늘 지금 국민일보를 보면은 이 단독 입수단 보도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번 울산 지방선거전 경찰의 이 정치 수사는 하명 수사다. 경찰청이 찍어서 이 수사해라. 하명 수사로 이렇게 드러났고, 이 검찰에서도 여러 번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이 아무리 김부겸 장관인데도 보고 안 하고 본청장인데도 보고도 안 하고 수사를 하기,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몇 차례 질책을 하셨지 않습니까? 또 아까 윤재호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답변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일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의원님께서 오해를 일으킬 만한 일을 당시에 특히 선거를 앞두고 저희나 저나 청장이 지시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선거 당시에 황운하 청장과 김부겸 장관 여당 후보하고 여럿이서 울산에서 회동을 했다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 사실이 아닙니까? 예, 그럼요. 예. 제가 무슨 지방청에 방문하는 경우는 제가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여당 후보의 후원회장을 조국 수석이 맡았다는데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 정말 지난번 울산지방 선거는 도둑맞은 선거입니다. 울산시장 선거도 그렇고 남구청장 선거도 그렇고 도둑맞았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울산경찰이 김기현 낙마용 수사를 벌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검찰은 어떻게 수사할 것입니까? 그
그걸 뭐 특정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수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경찰 수사의 어떤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했는데 그 점은 일단은 불기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종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제1야당은 이 수사가 부족하면은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경기도의회가 전범기업의 회사의 상품에 표기를 하겠다는 문제와 어린이 이 안전대책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면을 충분히 못 봐서 말씀을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계속 전범기업 표기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이 뭡니까? 제가 정확한 사실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마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독립운동의 정신을 우리 학생들하고 함양하고 하는 계기 수업 같은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일부 그런 얘기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좀 다시 확인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좀 나와 주십시오.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시죠? 네. 울산에는 지금 조선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있고 수소산업을 국가사업으로 올려보겠다는 중소기업 청사 건립,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부산 통합 파이프랩 구축사업, 3호동 울산 외곽 순환 고속도로, 공무비 등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